네, 안녕하세요. 개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준비를 하면서 오늘 얘기는 한 가지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기사는 제가 보니까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쉽게 말하면 새 집을 샀다가 이렇게 망한 사람에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저도 이걸 프리세일을 사서 괜히 고생을 많이 했고 물론 이제 거기 사채도 쓰고 막 해서 우여곡절 끝에 뭐 제 집을 만들긴 했어요. 한국에서는 소위 말해서 문패를 박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더라고요. 등기를 쳤죠.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뭐 힘들었고 그리고 사실 벗어나는 과정도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창피해서 말을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 끝에 있어서 이런 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 근데 인도 사람에 관련된 얘기였는데 이게 썰이 뭐 뉴튼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82만 불의 집을 이제 타운홈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프리세일을 계약했으니까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제 뭐 매주마다 갔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는 집이 이제 프리세일을 이것도 굉장히 좀 극적으로 어떻게 이제 비싸게 산 거죠. 다행인데 그때 산 게 그나마 다행인 건데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저도 마음이 정말 울적할 때마다 밴쿠버 이사 와가지고 제가 이제 반지하에 들어갔어요. 캘거리에서는 그래도 작은 집이었지만 싱글 하우스에 살았죠. 근데 그 집이 정말 30만 불대였으니까 너무 감사하게 산 건데 이제 그렇게 싱글 하우스에 살다가 남의 집 반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이 층간 소음이 정말 정신병 걸리게 만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배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가 여기는 나무로 집을 짓다 보니까 그냥 1층에서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도 그 소음이 고스란히 밑으로 내려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분들도 힘들었을 것 같고 뭐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죠? 근데 어쨌든 정말 저도 새 집을 하고 나서 매주가 일주일에 한두 번 온 것 같아요. 봐서 저 집에 언제 들어가나 도대체 저 집을 살 수 있을까 걱정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키울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근데 이 집이 지금 82만 불에 이제 나오는 집이었는데 근데 담보금을 내야지 이제 모기지를 받잖아요 어느 정도 뭐 첫 집인 거 못해 첫 집인 거 보니까 꼭 20%를 내야 되는 건 아니었겠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디파짓을 걸려고 했던 돈이 인도에 있는 집이 있어서 팔려고 했는데 괜히 인도 사람 치고는 점잖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도 사람 하면 되게 터번스는 아주 생각하는데 좀 굉장히 점잖은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근데 그 인도 거기 뭐 지역의 법이 바뀌어서 집을 팔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계약금을 뭐 10%, 15% 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그걸 이제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회사에서는 물론 이제 그건 계약금이니까 날려야 되는 돈이 맞는데 이 사람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저도 이제 사실 뭐 전문가도 아니니까 잘 모르는데 이런 일 있으면 뭐 회사랑 이제 뭐 어느 정도 딜을 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이제 분명히 날려야 되는 법상으로 맞긴 맞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근데 그리고 이 사이에 뭐 집을 리어사인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계약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두 사람이나 매수 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넘었겠죠. 다 팔 수 있는 기간이 넘었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뭐 맞긴 맞지만 대부분 이제 디벨로퍼들이 그런 걸 이제 허용하긴 한다. 왜냐하면은 소문이 안 좋게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배드 레퓨테이션을 감수하고도 하는 게 좀 이해는 안 간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꼭 이런 거 외에도 흔히 겪는 게 저도 이제 겪었던 얘기들이었는데 프리세일 살 때는 이 사람도 이제 2022년이었어요. 그 팬데믹이 거의 끝나갈 때이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죠? 제가 집을 살 때도 2%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게 엄청나게 올라서 거의 뭐 몇백 오르고 3배 가까이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서 집을 살 때는 모기지가 한 40만 불 나올 거야 했는데 이게 지금은 모기지가 뭐 5% 하이어인데 지금 뭐 6% 가까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뭐 2년 고정, 3년 고정 해야 뭐5%그 나온 5% 끝에 나오니까 어제 케빈님이랑 어제 제가 비디오 잘 보고 계시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30만 불을 주니까 제 담보금을 또 1억을 뭐 10만 불 이상 갖고 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10만 불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이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약을 날리는 사람들이 지금 뭐 생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그 프리세일이라 그랬나요? 그 사이에 이제 집을 던질 수 있는 계약도 있지만 안 되는 데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말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여기 인도 사람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었고요. 사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기간을 겪었고 그때 한참 뭐 저도 이메일 받을 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많았었는데 뭐 잘 해결이 됐을까 싶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러죠?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막 이제 뭐 친인척 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담보금 마련해서 힘든 시기를 넘어가면 그 천천히 또 갚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사연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런 게 근데 흔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프리세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집을 샀는데 이제 이게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제 재계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캐나다만 해도 이게 100만 명이 넘는다고 되게 기사 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예전에 했던 모기지보다 최소 2배 이상을 내야 된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경기 침체랑 이게 맞물려서 이런 상황이 되면 부동산이 좀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건 이제 뭐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생활이 되면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어쨌든 이런 기사가 있었건 소개해 봤고요. 그리고 캘거 그리고 서리에 여기에 이게 보시면 저도 서리 살았지만 이런 데 있는지 몰랐어요. 스트로베리 힐 쇼핑 센터가 155 밀리언에 팔렸대요. 이게 뭐 우리말로 치면 뭐 1,500억이라 치면 될까요? 1,500억에 1,550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보고 저도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큰 쇼핑센터가 또 있었네. 뭐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뭐 넓은 땅에 썰이 뭐 그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큰 지역에 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사진을 보니까 그죠? 그렇게 이렇게 큰 땅을 근데 제가 지도를 보고 좀 놀란 게 서리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뭐 소위 말해서 이게 뭐 킹조지 브리버드 지나가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좀 벗어난 지역인데 와 이렇게 투자를 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아마 이거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정도 땅 크기에 아마 이게 버나비나 밴쿠버 버나비 뭐 상상 못 하겠지만 코키틀람이나 딴 데에서도 아마 이런 가격이 나오지 않겠죠. 이 정도 크기면 이게 뭐 두세 배 넘어가지 않겠어요. 뭐 버나비나 이런 데 넘어가도 그죠? 그런데 이런 대형 매물은 사실상 뭐 잘 나오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레어하게 나오는 거니까 했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뭐 썰이나 다운타운에 있는 대형 쇼핑몰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공개된 회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정말 좋은 자리에 캘거리나 밴쿠버나 버나비에 있는 그런 쇼핑센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아마 이 정도를 살 수 있는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앞으로 있을 어떤 썰이가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쭉 읽다 보니까 이거 산 회사가 리오칸이에요. 리오칸. 그래서 리오칸은 뭐 제가 뭐 잘하는 회사는 아닙니다만 주식 투자하면서 리오칸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좋은 땅들이 많아요. 좋은 입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스트로베리뿐만 아니라 여기하고 그리고 리오카는 사실은 이 BC주보다는 알버타주에 많이 이제 그 프로퍼티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리오칸 랭리 센터 있죠? 여기 보시면 대부분 알 텐데 여기 보면 슬립 컨트리도 있고 그리고 뭐 골프웨어 파는 데도 크게 있었고 그리고 인디고도 있고 펫 스마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윌로브룩 센터 옆에 여기 홈쉘 마셜 홈센스 크게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리오칸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리오칸은 주로 이제 그 리츠라고 해가지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전문 임대 회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리오칸까지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가 좀 굉장히 좀 장황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사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오칸 옛날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다 팔긴 팔았어요. 뭐 콘도 산다고 여러 가지 하면서
제 망한 주식 얘기는 언젠가 또 한번 조만간에 폭망한 주식 얘기 또 한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기는 이제 캘거리 다운타운 사진이 있네요. 제가 이 바로 옆에 콘도가 있었는데 팔았죠. 손해 보진 않고 팔았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 뒤로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 이 투자의 이 타이밍을 이렇게 못 잡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리오칸 회사가 나왔어요. 리오칸이 이게 굉장히 우리가 리츠 회사라고 얘기했죠. 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몇만 불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이게 뭐 전세가 있어서 갭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리츠 투자하면 괜찮죠. 리츠 투자라면 여기가 보면은 리츠 투자의 가장 핵심은 이제 그 디비든을 줄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여기를,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디비든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1.44, 굉장히 오랫동안 1.44를 유지하다가 팬데믹 때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죠. 그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가 다시 훅 줄였어요. 많이 줄였죠. 근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식이 좀 떨어지니까 맞춰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 주식 배당률이 그래도 5.9%, 6% 됩니다. 6%. 그러니까 이게 밴쿠버 지역에서 투자라면 3%, 4%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죠? 대략 6%, 5% 정도 맞추려면 캘거리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캘거리 투자하면 뭐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고, 그 소액이면 투자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디든 간에. 근데 소액인데 여기 리츠를 투자하면 그래도 6% 수익률에 부동산 투자를 한 거니까,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리츠 부동산이다 보니까 쉽게 사고 팔다 보니까 이제 평정심을 찾기 어렵다. 이게 손해 보더라도 그냥 이게 어떤 배당 수익률만 보고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팬데믹 때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많이 떨어졌다가 뭐 좀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알버타 주에 프로퍼티가 많다 보니까 알버타 경제와 얼추 비슷하게 나가는데, 알버타 경제가 지난 1년 동안 좀 좋았는데 여기 굉장히 좀 나름대로 굉장히 우하향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가 주식 이 회사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딴 얘기입니다. 또 이제 또 딴 일 넘어갈게요. 이제 캘거리 이제 우리 밴쿠버 부동산을 얘기를 할 때 보시면, 제가 어제 이제 기사를 봐서 깜짝 놀란 건데, 임대 공시률이 지금 1988년 이후로 최저라고 합니다. 밴쿠버는 0.9%, 0.9%면요, 진짜 이거는 지금 공시률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0.9%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개인들이면은 좀 그런데, 이제 어떤 회사 입장에서 아파트 공실률, 임대 아파트 공실률이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제가 이제 그 테넌트 때문에 고생을 좀 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공실이 나지는 않았어요. 공실이 한번 나면 그래도 임대를 1990 받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런 대형 아파트를 임대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나가면 한 달 정도 이제 그 공사를 하는 시간을 갖다든지 페인트 칠하고 하는 시간 갖다 보니까, 근데 0.9%면 공식률이 지금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러니까 밴쿠버가 지금 집값이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저 정도로 대기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뭐 주구장창 뭐 인구 얘기밖에 안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죠. BC주가 20년 뒤에는 800만 명이 육박한다고 봅니다. 10년 내에 신규 일자리가 46%가 이민자가 채울 것. 이민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물론 20년대 800만 육박한다는 거는 이제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최고의 시나리오. 저렇게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20년 동안 늘어나는 건 사실이긴 해요. 최소한 뭐 늘어나는 율이 낮을 수는 있겠지. 지금 인구에서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인데, 지금 공급 아파트나 콘도나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기사를 며칠 전에 찾았다가 안 하긴 했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건설 회사들도 그걸 다 붙여서 팔기에는 너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안 살 것 같고, 그죠? 그 이익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 지금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 사실은 이거 하다가 회사가 망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프리세일 샀다가 망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인생이 폭망하진 않았지 망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심리적으로는. 그때도 저도 10,000불 20,000불 손해 볼 수 있었고 지금 뭐 그렇게 손해 받고 또 만약에 근데 손해 번다 그러면 남 얘기니까 쉽죠. 이제 그때도 제가 얘기할 때 뭐 그 정도의 인생이 폭망한다고 엄살 부려 막 이런 댓글 막 사람들이 달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 정도는 인생이 폭망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느낌은 거의 폭망하는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부자가 아니니까 그 정도 돈이 얼마나 가슴이 안 풉니까. 그래서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82만 불이면 뭐 디파짓 10%만 걸었다고 해도 8만 불이잖아요. 그 인생이 거의 폭망한 수준이죠. 그죠? 이 사람과 인도 사람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돈 날리는 건데 그죠? 어쨌든 아파트 공실률이 정말 적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임대 시장이 꽉 차 있으면 결국 임대 시장이 결국 자극하는 건 주택 시장이잖아요. 주택 시장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4연속 금리 동결했어요. 캐나다도 지금 2번 연속 동결했나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 동결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정말 어떤 굉장히 크게 오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도 이게 굉장히 꿈틀꿈틀 될 수밖에 없고 벌써 지금 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인구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공실률이 적고 금리가 동결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쉽지 않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임대료는 또 8% 올랐대요.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임대료가 올라가다 못해가지고 정말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어떻게 봅니까? 그러면 아파트를 사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파트를 사든 콘도를 사든 집을 사든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어떤 집값이 오르게 너는 바라겠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댓글에도 그런 몇 개 달렸어요. 사실 뭐 제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개의 댓글이 달려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제가 이제 짐작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너는 뭐 오르겠지 원하겠지.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집값이 오르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집값이 오르길 원하는 때는 내가 집을 좀 더 산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상태로 뭐 유지하거나 좀 떨어져도 뭐 상관은 없죠. 그냥 계속 살 거니까.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콘도는 테넌트 넣어서 그냥 계속 유지를 할 거니까 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 아들들이 집 산 다음에 올랐으면 좋겠다. 첫째는 이제 뭐 2, 3년 뒤에는 그래도 직장 잡을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지만 근데 문제가 뭐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디파짓을 거는 돌 만한 돈이 없으니까 문제이긴 해요. 근데 저도 진짜 걱정이 돼요. 집값이 지금 꿈틀꿈틀 오르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오르면 걱정이 된다. 빚이죠.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딱 봤을 때 공실률이 이렇게 적대요. 그리고 임대료는 계속 올랐대요. 그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금리는 멈추고 있고 경기 침체가 얼마나 심하게 오느냐가 문제긴 하겠네요. 그죠? 저는 뭐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뭐 상황이 요즘에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뭐 두서없이 좀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도 아저씨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긴 인도 아저씨 이게 저도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첫 기사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쨌든 요즘 부동산 분위기가 좀 이렇다고 합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네, 몸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